안녕하세요, 시에나입니다. 요새 너무 더워서 이것 좀 마시면서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눈 수술을 했어요. 렌즈 삽입술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다시 돈을 모아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돈 모을 때는 워킹홀리데이를 위해서 모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캐나다 갈 비행기 티켓, 여행자 보험, 또 캐나다에서 일 구하기 전까지 살면서 쓸 생활비, 뭐 식비랑 숙박비가 있겠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제는 돈을 어떻게 모아나갈지 관심이 굉장히 요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IELTS 시험도 볼 생각이라서 그 IELTS가 한 번에 30만원? 한 26만원이니까 뭐 대충 30만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지출이 생겨야 또 보기 전에 점수를 한 번에 만들고 싶어서 한 번에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계획을 해보니까 과연 제가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목표한 학교까지도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자, by the way, 어쨌든 저는 시작하기 전에 책을 좀 검색해보는 편이에요. 요새는 뭐 검색으로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한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출판된 책만큼 신뢰성이 있고 믿을만한 정보는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도서관 가서 빌려봐도 되긴 하는데, 제가 필요할 때 보고 또 뭐 보고 싶을 때 보고 할 만한 건 책 직접 사서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책 수집하는 사람이 돼버렸고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또 돈 모아야 되는데 막 또 책을 사고 이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할 책은 나 혼자 벌어서 산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목은 나 혼자 벌어서 산다인데 저자 작가가 정은길 작가인데, 이분이 예전에 아나운서셨어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이란 책으로 제가 처음 알게 됐거든요. 사실 이 책을 검색했는데 뭔가 작가 이름이 익숙한데 어서 들어봤더라 했다가 책꽂이를 보니까 이 책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쓴 사람이구나. 또 믿을만 해서 또 제가 구입을 했죠. 여기서 작가는 제일 먼저 집을 목표로 돈을 모으라고 해요. 또 삶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2차 수입을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집이라고 하고, 뭐 정 목표가 없다 하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집값이 오르길 바라면서 수익성을 쫓아 집을 사지 말고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집을 구상하여 그에 맞는 집을 물색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대강의 목차가 있는데요. 또 자신이 살 안락한 둥지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미래 가치를 따지고 예산만 생각하면서 집을 샀다가 살면서 단점만 보이게 되는 이런 경험도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에는 저도 공감해요. 내 삶의 기준이 어쩌면 집이 되지 않을까요? 집 안에서 저는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집의 위치를 기준으로 일과
여가 생활도 결정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직접 제가 발품을 팔아서 시간을 들이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알아봐야겠죠.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을 그려서 그에 맞는 집을 찾는다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예전에 작가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왜 차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좀 자칫하면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질문에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저는 차 대신에 집을 샀어요. 와, 이 얼마나 시원한 대답인가요?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의 표정을 작가는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왠지 어떤 표정인지 저도 상상이 가요. 차가 없는데 집을 샀을 줄은 전혀 몰랐겠죠. 이쯤 되니 저도 고민이 됩니다. 역시 차보다는 집을 사야 되나? 차가 있으면 훨씬 더 움직이기가 수월하고 하는데 역시 집이 있어야 돈이 모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나 혼자 산다 빠듯하게 라는 장에서 작가는 집의 중요성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기 나 혼자 산다 여유롭게 여기선 이제 돈 모으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적금과 예금을 동시에 굴리는 방법. 적금과 같은 경우에는 낮은 이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직접 자신에게 이자를 주는 방법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매달 적금으로 부으는 돈이 10만 원이라면 이자로 10%를 추가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11만 원을 넣는 거죠. 거기에 또 이자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이자 10%에 10%를 추가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11만 1,000원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1년치 생활비를 예치해 놓고 매달 수입을 100% 저금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좀 신박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어렵기도 하겠죠. 1년치 자신의 생활비를 계산을 해서 통장에 그걸 넣어두는 거예요. 그것도 그만큼만 1년 동안 그만큼만 소비를 하는 거죠. 만약에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소비를 한다. 그러면 1200만 원을 그 통장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1년 동안의 생활비 안에서 계산을 해가면서 조절하면서 소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월급의 100%를 저금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은 처음부터는 힘들고 1년치 생활비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도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1년간의 지출을 예상을 하면 아주 획기적으로 저축 금액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보험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험이랑 연금. 여기. 현재는 아주 건강하다고 해도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도 매달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대략 세워놓고 그 예산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 보험들을 비교해가면서 가장 적당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 저도 보험은 아직 들어놓은 게 없는데 이거 보면서 보험의 필요성을 조금씩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보험을 얼마만큼 넣어야 될지 이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책에서 1부에서는 전반적인 돈 모으기 목표 성립이랑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2부에서는 수입원의 다양화를 이야기해요.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만 수입이 생긴다면 만약에 내가 해고가 됐다거나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면 수입원의 100%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등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 이것도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봅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렇게. 만약 세 가지에 전부 속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로 좋은 거겠지만 이런 걸 찾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 2부를 읽어보면서 저도 어떤 일을 두 번째 수입원으로 하면 될지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됐어요. 저도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수입원의 100%거든요. 이 일을 그만두면 또 100%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 다른 곳에서도 수입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점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제 총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이 전체적으로 이 작가는 이 책에서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보통 재테크 책에서는 펀드 어떤 펀드가 있고 뭐 수익률 몇 %여야 되고 뭐 CMA 얘기하고 뭐 환차익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전혀 그런 금융상품 이런 걸 다루고 있지가 않아요. 작가가 자신이 적금으로 돈을 모았다고 하거든요. 정말 얼마나 처절하고 진짜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돈 모았는지 좀 점점 알 것 같고요. 꿈 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벌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작가 자신이니까 믿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철저하게 다시 돈 관리에 들어가야겠고요. 그리고 이 책 하나만 제가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엔 이 책입니다. 1인 가구 돈 관리.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첫 번째 장에서는 자신이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내가 가장 잘 쓴 돈, 내가 가장 못 쓴 돈, 뭐 이렇게 돈 관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장에서도 좀 더 들어가서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모으는지 이유들을 이렇게 찝어주는데 여기서 제가 저축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왜 돈을 못 모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좀 장비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맥북도 사고 뭐 아이패드도 사고 그리고 또 뭐 해외여행 간다고 뭐 카메라도 샀었었죠. 그리고 또 매달 책 사고 책이 제일 돈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꼼꼼하게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면 돈도 모으고 절약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금융상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금융에 관해서도 알려줘요. 뭐 적금, 예금, 뭐 펀드, 여기서도 보험도 상세하게 알려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처음 혼자 살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도움말 하고 공과금 관리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생필품, 뭐 세제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만약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진 않지만
몇 년 전에 저도 혼자 살았었거든요. 한번 자취 경험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때 이 책 알았으면 굉장히 제가 그때보다 훨씬 더 절약하면서 아끼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혼자 살아보지 않았으면 모를 수 있는 점들을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정보들을 다 얘기하면 한 권의 책이 전부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거는 못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 나 혼자 벌어서 산다를 읽을 때는 내 미래를 그리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그렸었다면, 이 두 번째 책 1인 가구 돈 관리를 보면서는 현재 제 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미래 그리고 현재 둘 다 이제 고려를 하면서 어떻게 돈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할지가 전반적으로 그려졌고, 이 두 권 책 모두 재테크랑 생활에 관해서 다룬 책이지만 초점을 조금씩 다른 곳에 두고 있어서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서로 각자 부족한 점들을 좀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두 책 말고도 다른 재테크 책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그 책들이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이 두 책에서도 다루고 있어서 제가 좀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두 책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또 너무 말이 길어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두 책 다 추천합니다. 아주 이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은 이 1인 가구 돈 관리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 관리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목표라든가 뭐 이런 뭐라 그러지? 목표라든가 뭐 동기, 모티베이션이 필요한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 나 혼자 벌어서 산다를 추천합니다. 솔직히 두 책 다 되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첫 번째 책은 워낙 방법이 세세해가지고 좀 보다가 금방 지루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좀 이렇게 정보성 책이라서. 이 두 책 다 굉장히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 책을 하나씩 못 볼 것 같아요. 이제 영어 공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IELTS 점수 목표한 바 점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에 관한 그런 영상을 주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길 바랄게요. 안녕.